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또 궁금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같은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군발 두통에 대한 경험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군발 두통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군발 두통의 이제 군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 군자에다가 발생할 발자를 쓰는데, 이 군발 두통은 두통이 특정 시기에 굉장히 몰아서 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군발이라고 하는 건데, 군발기에 들어서면은 보통 한두 달 정도 거의 매일 아프게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아픈 건 아니고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아주 강하게 아픈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아픈데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통의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발두통의 별명이 자살두통이거든요. 실제로 군발두통 환자들 연구한 거 보면은 자살 사고는 굉장히 많고요, 자살 시도도 아파가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정도로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환자가 이제 괴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발 두통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고 증상은 어떤지. 이 군발두통하고 이 편두통이라는 병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서로 약간 뭐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이 생기는 어떤 그 병태생이라고 하는데 기전도 상당히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에서 이제 어떤 약이 개발되면 군발두통에 갖다 다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은 성별부터 차이가 나죠. 편두통은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비율로 치면은 뭐 한 7대3 이 정도 비율을 잡는데, 군발두통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90% 정도가 남성이고 10%가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환자들의 나이대를 보면은 정말 빠르면 10대부터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늦은 분들은 40대 때 시작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군발두통이 보통 언제쯤 끝나냐면 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한 군발기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다가 그게 또 한 해 지나갔네? 2년 만에 왔네? 이번 5년 만에 왔네? 이러다가 이렇게 좀 없어지는데, 그래서 시작은 한 빠르면 10대, 늦으면 40대, 그리고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은 상당수는 좀 끝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의 이제 특징이 말씀드린 극심한 두통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쪽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의 이름을 정말 잘 져야 되는데, 한쪽만 아픈 게 편두통이잖아요. 근데 박지현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편두통 환자에서 한쪽만 주구장창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뭐 될까 말까? 그 환자들도 어쩐 땐 한쪽, 어쩔 땐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발두통은 거의 대부분 한쪽만 아파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그래서 한쪽만 아프다. 보통 이제 앞쪽에서 막 눈을 막 파내는 것 같다, 막 찌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동반 증상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하는데, 통증 있는 쪽으로 눈물이 난다, 충혈이 된다, 안검하스러워서 눈꺼풀이 좀 처진다, 콧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편두통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증상을 좀 잘 기억하시면 본인 증상을 잘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발두통 환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본 많은 분들이 편두통으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단순 편두통 약만 처방하면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군발두통의 이제 증상을 말씀해 주셨고, 진단 기준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지속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거는 이제 4시간 이상 두통이 한번 생기면 72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군발두통은 이제 4시간을 안 넘고 대부분 이제 한두 시간. 근데 이게 조금 환자들한테 질문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은 군발두통 환자도 하루 종일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세분을 해보면은 정말 극심한 거, 죽을 것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보통 1시간 전후고, 그 뒤에는 후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느낌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루 종일이라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그 아주 심한 증상들은 4시간이 넘으면 사실 군발두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이제 끝나는 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군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피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편통과 좀 다른 점인데, 예를 들어 편두통이면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인 피하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수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군발두통은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진짜 뇌의
질환이고 시상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술은 확실한 유발 요인이고 뭐 일부 이제 흡연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 이외에 뭐 환자가 편도통처럼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한테 배우는데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되려고 할 때 팔굽혀펴기를 한 1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은 두통이 없어진대요. 그것도 첫 한 1, 2주만. 이제 3주 정도 넘어가면 이제 아마도 CGRP가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숨이 이제 턱이 닿을 정도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CGRP가 뿜어져서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거를 막아주는 건 산소 쪽이고 터트리는 거는 술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계전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고 물론 그게 전혀 효과 없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온도에 너무 민감해서 여름에 주로 생기는 분들, 겨울에 생기는 분들이 좀 계절성이 있어서 군발 두통은 네. 여름에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되죠? 일단 치료를 이제 뭐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누면은 일단 아플 때 어떻게 통증을 가라앉을 거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트립탄인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CGRP가 이 뇌 혈관 확장시켜가지고 두통이 오는 거고 트립탄은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 트립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수마트립탄이나 뭐 졸미트립탄 약간 쇼덱팅을 빨리 작용하는 약들 많이 쓰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 경구약밖에 없어가지고 먹는 약 아무리 빨라봤자 뭐 효과는 한 30분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통은 이미 피크로 왔는데 약은 아직 도움을 못 주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군발인지 편도통이 조금 헷갈릴 때 산소 했더니 좋아졌다 이러면 이제 군발 두통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대부분 좋은데 산소 치료는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가 산소 치료 얘기하면은 뭐 쿠팡에서 막 산소캔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효과가 없고 산소 통에서 나오는 그 산소를 분당 한 10에서 15리터 정도 고유량의 산소를 마셔야 효과가 좋은데 집에서 이제 설치해 놓는데도 한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돈적인 문제도 있고 성인이 혼자 못 들 정도 무거워요 통이. 그래서 낮에 생기는 분들은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밤에 자다 생긴 사람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산소 발생기도 산소 통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휴대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산소 치료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에서 진통제는 지금 뭐 어쨌든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트립탄 그리고 이제 산소죠. 그러면 이제 급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예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군발 두통 자체가 덜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생기더라도 그 강도를 줄이고 또 군발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치료가 예방 치료가 되는데 예방 치료를 김석재 원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방 치료는 알려진 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구약인데 베라파민이나 뭐 리튬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런 약들이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한데 효과가 사실 그닥 좋진 않죠. 진짜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효과적인 약이 없었을 때 쓸 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들을 쓰고 경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쓰는데 저도 드리긴 하거든요. 리튬이나 베라파밀 처방을 다 드리긴 하는데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이제 하던 치료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건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를 주는 방법이 정맥주사, 그 다음에 먹는 약,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후두신경 차단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 직접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군발 두통이 만약에 마지막 군발기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군발기는 이 환자에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매년 이거 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는 약도 거의 안 드리고 그냥 차단술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CGRP 차단제를 제일 많이 하죠. 엠겔러티라는 약이 있는데 군발두통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게 성분명 갈카네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품명은 엠겔러티인데 엠겔러티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CGRP가 정기적으로 뿜어넣어져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약은 CGRP 항체라고 하거든요. CGRP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정기적으로 막 100개씩 200개씩 나온다 치면은 얘는 수비수를 그냥 미리 뿌려놔가지고 나와도 얘가 액션을 못하게 작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효과가 꽤나 좋고 개인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이게 용량 이슈가 있거든요. 300ml를 주는 게 임상시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제형이 편도통 제형이라서 120ml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그럼 2개를 주면 240이 되고 3개를 주면 360인데 지금 300ml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240을 줘야 되나 360을 줘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포인트인데 뭐 대부분 요즘
그 저뿐만이 아니라 군발통을 치료할 때는 240ml 좀 안전하게 2개를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줘서 저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안 잡힌다 그러면 이분은 CGRP가 많이 나오는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로 하나를 더 드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최대 4개까지 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개를 줬을 때 10명의 환자가 오면 한 6, 7명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빈도가 줄든 강도가 줄든 아예 없어지든 간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3개 정도 주면 되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돼서 이건 4개까지는 줘봤는데, 군발통이 꼭 CGRP만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다른 경로도 분명히 통증이 이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뭐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엠길러티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GRP 차단 주사가 정말 좋기는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용 문제가 맞습니다. 사실 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군발통 치료는 항상 빨리 이제 군발기가 끝나길 바라고 또 내년에는 군발기가 없길 바라는데 자연 경과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20대 초반에 시작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처음에 군발기를 하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좀 운이 좋으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평균적인 코스를 보면은 한 30대에서 한 40대 가까이까지는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가다가 그 30대에서 40대 넘어간 그쯤 되면은 이제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해가 넘어가고, 뭐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렇게까지 벌어지다가 좀 운이 좋으면 뭐 40대, 평균적이면 뭐 50대, 60대. 근데 사실 70대에서도 생기는 분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끝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매년 그러다가 갑자기 딱 뿅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간격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끝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자들에서 보였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천안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 계시는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군발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랑은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발 두통 너무 힘드실 텐데 부디 잘 관리하셔서 군발 두통이 덜 생기거나 또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